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버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시간이었죠. 시내버스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태우고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는 한 명의 특별한 승객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육군 소위 최하은이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앳된 얼굴과는 달리 군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선명한 두 줄 계급장이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죠.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나 봅니다. 훈련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곧게 편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사명감과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최하은의 눈빛은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에게 엄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했던 아버지 최영진 사단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쳤지만 딸에게는 늘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최하은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에 기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육군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그저 평범한 초급 장교로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녀에게 군복은 단순한 제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감을 상징했죠. 버스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최하은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복귀 후 해야 할 일들과 다음 훈련 계획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앞으로 닥칠 바쁜 일상에 대한 설렘과 함께 다시 전우들과 함께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할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외부의 소음이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과 함께 최하은의 평화로웠던 순간을 산산조각 낼 불청객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최하은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동네에서 악명 높은 건달 패거리의 우두머리 오덕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술기가 올라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득였죠.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불량한 기운을 내뿜으며 버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버스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덕만 일당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안방인 양버스 통로를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오덕만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아나무인 격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오덕만의 험악한 인상과 그의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부하들의 위압감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최하은은 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기에 이런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서서 이들을 제지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일단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상황을 주시하며 개입할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군인에게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오덕만의 시선이 버스 좌석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최하은의 군복 차림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흘렀죠. 오덕만은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며 최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최하은의 앞자리에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삐딱한 자세로 말을 걸었습니다. 야, 군발이. 너 같은 애송이가 군인이라고 폼 잡고 다니냐? 꼴값을 떠내. 오덕만은 최하은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순간 최하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군모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덕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덕만은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선명한 두 줄 계급장을 보더니 어이쿠 쬐끔한 게 계급장도 달았네. 소위 나으리 납셨어? 까불지 말라고 조롱하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험악한 욕설이 섞여 나왔고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그들을 외면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최하은에게 쏠려 있었죠. 최하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무고한 승객들이 다칠까봐 간신히 분을 사기며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덕만은 그녀의 무반응에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패거리들과 함께 다음 정류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하은은 오덕만이 내린 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모욕을 참고 넘어갈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덕만 일당이 버스에서 사라지자 버스 안에 무거웠던 공기는 그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최하은을 안쓰럽게 바라보기도 했죠. 하지만 최하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은 자에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부대로 복귀한 최하은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했지만 오덕만에게 당했던 치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군용 물품 밀반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죠. 사건의 배후에는 악명 높은 조직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오덕만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최하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의 일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덕만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밤낮 없이 오덕만의 조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최하은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죠.
그녀의 뛰어난 판단력과 군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오덕만의 조직 아지트를 급습하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깔린 시각, 검은색 군복을 입은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아지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덕만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오덕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퇴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최하은 소위였습니다. 오덕만은 최하은을 보고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얕잡아 보았죠. 하지만 최하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탁월한 격투 실력으로 오덕만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오덕만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최하은은 쓰러진 오덕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모욕했던 군인의 명예를 이제 보여주겠다. 그녀의 말에 오덕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죠. 오덕만이 체포되어 군사경찰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조사실에 들어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육군사단장 최영진이었습니다. 오덕만은 사단장의 등장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죠. 하지만 최영진은 냉철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오덕만은 무릎을 꿇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2개의 별이 빛나는 육군사단장 최영진이었죠. 오덕만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최영진의 눈빛에서 섬뜩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죠. 최영진은 오덕만을 힐끗 내려다본 후 그의 옆에 서 있던 최하은 소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보고해라, 소위 최하은. 최영진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군을 이끄는 지휘관의 강직함과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최하은은 망설임 없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닌 상관에게 보고하는 군인의 자세로 오덕만에게 당했던 모든 일을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하은의 보고는 버스 안에서의 모욕적인 상황부터 오덕만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뺨을 툭툭 치며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고가 이어지는 내내 최영진 사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죠.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딸의 수모를 듣는 아버지로서의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오덕만은 최영진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최하은의 보고가 끝난 후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죠.
최영진 사단장은 천천히 오덕만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에게 그리고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죄.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최영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덕만은 그제야 최하은이 바로 최영진 사단장의 딸임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은 오덕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군의 위엄과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통쾌한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의 싸늘한 경고는 조사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덕만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최영진은 오덕만의 비굴한 시선을 외면한 채 군사경찰 간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위엄을 실추시킨 자에 대한 뼈아픈 응징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덕만 일당이 연루된 군용 물품 밀반출 사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다. 특히 오덕만 이자는 군인에 대한 모욕죄와 불법 조직 활동에 대한 모든 죄목을 낱낱이 파헤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군의 명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최영진 사단장의 지시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군사경찰 간부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예, 사단장님. 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단장의 단호한 의지를 받들어 사건을 철저히 해결하겠다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최영진은 오덕만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범죄자를 대하는 군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자에게 복수하려는 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오덕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덕만의 조직에 대한 수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오덕만의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 유통, 심지어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 및 협박 사건들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은 모든 보고를 직접 받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자신의 딸에게 가해진 무례함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려 했습니다. 오덕만은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규했습니다. 한때 지역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자신이 군인, 그것도 사단장의 딸에게 뺨을 때리고 조롱했다는 사실을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최하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군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직함과 단호함 속에서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죠. 오덕만의 처벌은 단순한 법적 심판을 넘어 군의 위엄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로써 군의 명예는 다시 빛을 발하고
최하은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통쾌한 복수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덕만 일당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의 강력한 지시 아래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관련자가 덜미를 잡혔죠. 그들의 불법 도박장 운영 실태, 마약 유통 경로, 그리고 지역 사회에 끼쳤던 악영향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군용 물품 밀반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지역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이 군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덕만이 군인을 모욕했던 버스 안의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군인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나라 지키는 군인을 우롱하다니 말도 안 돼. 그 같은 댓글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죠. 반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군의 위상이 다시금 국민들 앞에서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최영진 사단장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고 군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강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설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동시에 불법과 무례함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었죠. 최하은은 언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작전의 핵심 인물로서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최영진 사단장과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군사경찰의 역량과 아버지의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덕만이 체포된 후 그에게 가해진 처벌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군용 물품 밀반출은 물론 군인 모욕죄까지 더해져 그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지역 사회는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덕만은 감옥에서 최하은 소위의 계급장이 실제로는 육군사단장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별의 딸을 상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조폭 두목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사건은 최하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은 복수가 아닌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최하은은 자신이 걸어온 군인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욱 강하고 유능한 장교가 되어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도 큰 귀감이 되어 군 기강 확립과 군인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덕만 사건은 군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는 언론에 미처 보도되지 않은 최하은 소위와 그녀의 아버지 최영진 사단장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최하은은 며칠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딸. 최영진 사단장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하은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히 군의 명예를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추진했음을 직감했죠. 그날 저녁 최하은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버스에서 제가 당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최하은의 말에 최영진 사단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군인의 명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내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그저 군의 기강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그의 말은 여전히 원칙적이었지만 최하은은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은 최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군인으로서 참았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라. 너는 내 딸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최하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부성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은 복수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영진 사단장에게 최하은은 단순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었죠. 이 사건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최하은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더욱 빛나는 군인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덕만 사건 이후 최하은 소위의 군 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군인 정신은 군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최영진 사단장의 딸이라는 수식어 대신 능력 있는 최하은 소위로 불리게 되었죠. 군 내부의 많은 간부들이 그녀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었고 최하은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더욱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영진 사단장 또한 딸의 성장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하은을 격려하고 그녀의 앞길을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부녀는 이제 군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하은은 아버지의 확고한 지지 아래 더욱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고 크고 작은 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엘리트 장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최하은은 소위 계급장을 떼고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죠.
진급식 날 최영진 사단장은 최하은에게 직접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없이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하은은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뭉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경례를 올렸고 최영진 사단장은 딸의 경례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진급식을 넘어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숭고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덕만은 감옥에서 최하은의 진급 소식을 듣고 비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스 안에서 함부로 모욕했던 애송이 군바리가 자신에게 엄청난 복수를 안겨준 별들의 딸이었고 이제는 어엿한 중위 장교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후회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겁니다. 최하은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와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계급장은 단순히 계급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그녀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은은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불의에 맞서는 당당한 군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